수권과 해수의 순환, 해류 정리하겠습니다. 해류는 바닷물의 흐름입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 중요한 건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흘러야 됩니다. 이 해류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소가 바람과 밀도차가 있어요.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바닷물이 흘러가고, 밀도가 높은 물이 아래로, 낮은 물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밀도차는 해수의 연직 운동에 영향을 주고, 바람은 이 수평 방향으로 흐르는 것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바람의 흐름, 바람이 부는 방향과 해류의 방향이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해류에는 난류랑 한류가 있는데, 난류는 따뜻한 바닷물, 한류는 차가운 바닷물이에요. 그럼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고위도랑 저위도 중에서 이 저위도 지방이 뜨겁죠. 고위도가 춥고, 위에서 내려오는 바닷물은 한류입니다. 찬 바닷물. 그리고 아래에서 올라가는 바닷물은 난류입니다. 따뜻한 바닷물. 그래서 이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바닷물이에요. 중학교 2학년에서는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는 해류 대표적인 거 4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 4가지는 필수 요소입니다. 필수 요소. 암기해야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나라에 난류를 공급해주는 그 근본이 되는 해류가 누구냐? 바로 이제 쿠로시오 해류라는 겁니다. 자, 쿠로시오 해류가 뭐냐면, 이쪽에 이제 동남아시아가 있죠. 이쪽에 태평양이 있고, 서태평양에서 쫙 올라옵니다. 대만을 지나서 이렇게. 이게 쿠로시오 해류예요. 엄청 강한 해류입니다. 이 쿠로시오 해류가 일본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서 갈라져 나온 해류가 서해안과 동해안으로 가요. 서해안으로 올라가는 요 해류, 따뜻한 바닷물을 황해난류라고 불러요. 서해 중앙부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해류, 이게 황해난류입니다. 이게 서해바다인데 황해난류라고 해요. 서해난류라고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쿠로시오 해류에서 갈라져서 대한해협을 지나 동해안으로 올라오는 난류가 있어요. 이걸 동안난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동안난류랑 황해난류는 쿠로시오 해류에서 갈라져 나온 해류입니다. 그래서 이 쿠로시오 해류는 우리나라 주변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해류로 우리나라 난류를 보내주는 근원이 되는 해류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오호츠크해를 지나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해류가 있어요. 북쪽에서 이렇게 러시아를 지나서 이렇게 내려오는 해류, 이게 찬 바닷물이니까 이거를 북한 한류라고 부릅니다. 북한 동쪽 연안을 따라서 동해로 내려오는 한류, 북한 한류. 그리고 이 북한 한류랑 동안 한류가 만나는 이 동해안 지역이 있는데, 찬물과 따뜻한 물이 섞이니까 찬물에서 사는 물고기랑 따뜻한 물에서 사는 물고기가 공존합니다. 차가운 데 사는 플랑크톤과 뜨거운 데 사는 플랑크톤이 잘 섞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물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이 지역, 조경수역이라고 불러요. 시험 문제에서 이 조경수역 물어보는 게 잘 나오고, 그 난류의 명칭, 한류의 명칭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난류를 공급해주는 이 쿠로시오 해류까지도 알아둬야 돼요. 이 명칭과 조경수역만 알면 해류 문제는 100% 맞춥니다. 그리고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거,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는 거, 한류, 난류,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주변을 흐르는 해류 4가지를 봤어요. 암기하세요. 이렇게 해서 해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